자, 97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위에 문제만 풀기로 했죠? 1번 보시면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요. 가는 알칼리 금속인데 지금 수소만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다. 이거는 더 알고 계시죠, 다. 자, 그래서 볼게요. 나는 지금 보면은 이쪽 오른쪽은 뭐죠? 비금속이죠? 근데 18족 제외하고 비금속. 다는 뭐 가운데 뭐 준금속이나 뭐 금속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가의 원자는 원자가 전자수가 1개로 같죠, 여러분. 왜냐면 1족이기 때문에 1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좀 예쁘게 적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기억. 네, 맞고요. 나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질소부터 시작되죠. 질소부터 시작되고요. EP 오비탈에 이미 3개가 채워져 있고요. 그 말은 EP 오비탈 3개에서 전자가 각각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더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은 없죠. 왜냐면 여기 전자가 다 채워지면은 1, 2, 3 들어가서 다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니은도 맞고요. 여러분 뭐 헷갈리면은 7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77페이지 이거를 다 저번에 적어보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각각의 원소들의 전자 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오비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홀 전자의 주기성까지 다 알아두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77페이지 보면은 뭐 질소 이후로 네온까지는 오비탈의 개수가 다 5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이 1s, 2s 그리고 EP에 3개 해서 5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로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디귿 볼게요. 다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여러분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밑줄 긋고 이게 주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몇 개로 같습니까? 3개로 같죠. 그래서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몇 번이죠?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왜 얘는 예쁘게 안 되지? 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리할 시간은 따로 끝나고 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만 들어주세요. 13에서 16쪽에 속한 2, 3주기 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세운 가설은 2, 3주기 원자들은 기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효 핵전화와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조사했대요.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Z 스타가 커지고요. 그 말은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효액전화는 커지고 이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있다, 알 수 있죠. 같은 주기에서 Z 스타가 클수록 R은 작다, 기억으로 적절하죠. 이게 결론이 되겠고요. 볼게요. 같은 족이네요, 여러분. 같은 족에서 Z가 클수록 R은 작다.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2주기, 3주기, 즉 3주기에 Z스타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큰데 컸더니 어떻습니까? R이 크죠? 따라서 같은 족에서는 즉 13족을 봤을 때 Z스타가 크더라도 전자 껍질수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문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은 학생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학생의 가설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전자 껍질수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바닥 상태의 홀 전자가 큰 원자일수록, 여러분 홀 전자가 큰 원자일수록이랍니다. 보면은 13족이 나와 있기 때문에 15족부터라고 한다면은 홀 전자가 큰 원자일수록 R이 크다라고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15족에서 홀 전자가 3개 최대고 16족에 2개, 17족에 하나, 18족에 홀 전자 수가 0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얘는 13족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 14족 보면은 2개, 하나. 따라서
여기로만 보면은 얘네가 이 학생 A가 좀 멍청하게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13쪽부터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디귿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네. 디귿이 맞으려면 15쪽부터 조사했다면 틀린 가설을 맞춰서 좋다고 했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9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98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98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 B, C, D, E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족번호가 클수록 1차 이온 에너지가 컸고요. 1차 이온 에너지는 18족이 최대였죠. 그래서 B가 제일 크다. B는 17족인데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C가 제일 크죠. 여러분 A, B, C, D, E 중에서는 제일 왼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제일 큽니다. 따라서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로 크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알았나? 죄송합니다. 잠깐 센 척 해봤네요. CDE입니다. 여러분 CDE 중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제나 동글뱅이 쳐주시고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했죠? 그래서 E가 제일 큽니다. 같은 주기죠? 지금 보면 그래서 E가 가장 크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네.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다른 문제도 풀고 하면 되니까. 다음은 2, 3주기 원자 A, B가 각각 N개의 전자 N개 동그라미 칩시다. 즉 2 플러스라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라면 3 마이너스 이 내용이겠죠. 이때 모두 네온과 같답니다. 네온과 같대요.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주기율표 NOF 남아알 네온 하면은 이 6개의 원소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바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전자를 잃어서 지금 네온의 전자 빛을 가졌으니까 금속이죠. 남아알 중에 하나고요. B는 전자를 얻어서 지금 네온의 전자 빛을 가졌으니까 비금속이죠. 그래서 NOF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짝은 만약에 여러분 질소는 3-, 산소는 2-, 얘는 이거고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거는 족번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짝 지어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짝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그리고 나트륨, 플로린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A는 3주기다. 맞죠? 여러분 금속이니까 3주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온 반지름은 여러분 음이온과 양이온인데 여러분 이온 반지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얘는 등전자 이온이죠. 이따가 한 번에 적으세요.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네온, 즉 10개로 같고요. 원자 번호는 여러분 B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B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유효액전하는 Z스타는 B보다 A가 더 크죠. 그래서 이온 사이즈는 B가 더 크게 됩니다. 이때 N-N 플러스 표현해 줘야겠죠. 그래서 니은 어떻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효액전하가 크면 전자를 잘 끌어당기니까 사이즈가 쪼그라들어서 작겠죠. 그러면 여러분 A와 B의 원자 번호의 합은 여러분 세보세요. 알루미늄 13번, 질소 7번 당연히 20이 되겠죠. 왜냐면은 10에서 N 뺀 게 비금속이고 10에서 N 더한 게 금속이니까 더하면 당연히 20 되겠죠. 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진짜로 설명이 좀 빠르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랬었나 할 거예요. 분명히 뭐 오른쪽으로 하면 뭐가 크고 뭐가 작아지죠. 저는 당연하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랬었나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그랬었나 하면은 이 단원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단원은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단축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지만 집중력이 좋다면 24시간이 할 수 있는 공부 학습량 자체가 많아지겠죠. 자, 지금까지 인생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9번, 11번,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원자 X, Y, Z가 있고요.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뺀 값이래요. 2차에서 사라졌다가 생기네. 2차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뺀 겁니다. 자, 이때 나트륨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래요. 여러분, 1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나말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그려야죠.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나말. 그리고 2차 이온화 에너지도 나왔으니까 원자 번호를 한 칸 왼쪽으로 당긴다 했죠. 왼쪽으로 한 칸 당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제일 위에 네온까지 원래는 그려줘야 돼요. 네온까지. 하지만 이 네온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나마알 얘네들만 나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마알 네, 얘들의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해 볼게요, 여러분. 보면은 일단 2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뺄 건데 지금 Z가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은 Z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따라서 전자 몇 개까지만 한 개까지만 뗄만 했구나. 따라서 얘는 Z는 몇 쪽이구나. 그렇죠. 나트륨 1쪽이구나 하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아직 연습이 덜 된 친구들이고요. 아, 맞다 하는 친구들은 좀 센스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래서 나트륨, 일단 나트륨이 누구다? Z다라는 것을 이미 찾았고요. 이제 나머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만 찾으면 되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겁니다. 지금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비교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 크고요. 얘는 작습니다. 항상 대소 비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때는 한 칸씩 마그네슘도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알루미늄도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당겨지죠. 그러면 여러분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트륨 플러스 네온의 전자비치를 갖고요. 마그네슘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왜 3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런 좀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전자 하나만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떼야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그네슘이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더 작죠? 그래서 2차 이온화 에너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작고요. 알루미늄이 큽니다. 알루미늄이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1차는 항상 2차보다 작다. 이 부동화가 성립된다는 것은 좀 색깔 다르게 해서 적어 드릴게요. 항상 2차가 1차보다 크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뺀 2차이랑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2차이랑 누가 더 크겠어요?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게 작은 거에서 큰 것을 뺀 것보다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굳이 이거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50이고 100이에요. 근데 얘는 30이고 얘는 5래요. 그럼 딱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루미늄이 더 이 차이가 크겠죠. 2차에서 1차 에너지를 뺀 값이 큽니다. 자, 뭐 이 숫자 굳이 대입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클 대 작을 소자만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Y가 누구다? Y가 알루미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마그네슘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낸 거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한 칸씩 왼쪽으로 당겼을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만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모든 반이 진도가 다 끝나면 이걸 역시 공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x는 여러분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틀렸죠? 두 개죠, 두 개.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제나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커지죠? 그래서 Z가 더 작죠? 나트륨이죠, Z는. 나트륨보다 Y, 알루미늄이 크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 Z가 가장 크죠. Z가 누구니까? 나트륨이니까. 따라서 Na 플러스가 Mg 2 플러스보다 크고 알루미늄 3 플러스보다 큽니다. 여기서는 왜 2 플러스 3 플러스예요? 하고 물어보면 또 곤란해요. 물어본 것 자체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라고 됐으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듣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플로린과 이온. 그리고 알루미늄과 그에 안정한 이온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을 지금 나타낸 값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홀 전자 수는 Y와 Z가 같답니다. 네. 이때 여러분 Y와 Z가 원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홀 전자 수는 자 F와 F 마이너스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3 플러스인데요, 여러분. 이 이온들은 어떻죠?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 껍질이 다 채워져 있죠. 오비탈이 다 채워져 있어요. 따라서 홀 전자는 0개입니다. 0개. 그리고 플로린은 여러분 17족이기 때문에 홀 전자 하나, 알루미늄도 13족이기 때문에 홀 전자가 하나예요. 따라서 뭐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F랑 같거나 F-랑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 상가 양이온이랑 이렇게 Y와 Z를 이룬다. 이 내용이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로린 이온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정해야 됩니다. 느낌이 오죠? 아, 음이온이 사이즈가 크구나, 큰 편에 속하구나. 왜 그럴까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면서 멀어지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따라서 F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홀 전자가 Z가 Y랑 같대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Y가 F면 될까요? F가 돼야겠죠? F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Y가 F가 돼야지 Y랑 Z랑 홀 전자 수가 같아지겠죠. 만약에 Y에 뭐 다른 F 말고 다른 애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짝이 안 맞죠? 그쵸? Y랑 Z랑 홀 전자 수가 같으니까.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X가 여러분 X가 이제 Z가 뭔지 봐볼 건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F보다 Z의 무언가가 더 큽니다. 이때 여러분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사이즈가 커졌죠. 그래서 X, Y 둘 중에 하나가 F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알루미늄을 봐볼게요.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어서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F예요. X, Y 둘 중에 하나가 F예요. 따라서 Z는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X나 Y 둘 중에 하나에 알루미늄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왼쪽에 어딘가에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양이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Z가 알루미늄이 되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Y에 있는 이제 홀 전자 수가 F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홀 전자 수가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죠?
x가 x가 양이온이 되겠죠? 어디다 적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자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이 좀 많았습니다. x가 이제 x가 알루미늄 3+ 양이온 그리고 y가 F가 돼야겠죠. 이랬을 때 Y와 Z의 홀준자수가 같고 그리고 F-란 알루미늄 3+ 그게 X랑 이렇게 또 되겠네요. 홀준자수가 어쨌든 기억은 맞고요. 그리고 전자수는 Y랑 Z Y는 플루오린이고요. X는 뭡니까? 알루미늄 3+입니다. 이게 더 많죠? 네온의 전자 위치를 가지니까 얘는 틀렸고요. 기체 상태에서 전자 한 개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1차 이온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이온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Y랑 알루미늄이랑 볼게요. 플루오린은 오른쪽 위에 있고요. 알루미늄 왼쪽 아래 있어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2죽입니다.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Y가 더 크다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F랑 알루미늄 비교할 때 헷갈리면 NOF 남아 R 여기 알루미늄 있고 여기에 F 있다. 이 정도로 봐도 되는데 뭐 주기율표를 그려가지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제가 올려드린 필기 내용 바탕으로 정리하고 시간이 또 남으면 다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